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 일을 실현시킨 일이 오래 있었는데요. 제가 2019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이 성공적으로 벌어졌고, 또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별로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서 영향이 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랑 먼저 할게요. 좋은 얘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MIT, 예일, 듀크 다 합격한 학생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제 새끼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친구는 그 어느 학원의 기록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학원을 단 한 개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부모님이 학원을 보내겠다고 하셔도 제가 못 보내겠어요.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이 아이가 평생을 살면서 그 학원에 이제 합격생으로 계속 이름이 거론되는 게 좀 싫었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노력한 건데,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켜보고 나중에 안 돼도 말씀드렸죠. 안 되면 수를 쓸 수 있으니까 안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협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부모님께서 참 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특이한 점은 이 친구가 MIT나 예일이나 듀크나 다 뭐 1학년을 합격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달에 곧 이제 고등학교를 정상으로 졸업하는데 CHSP는 2017년 3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업을 다 들었어요. 유시버클리는 하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가장 유시버클리에서 높은 과정, 거기도 함께 3학년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몸소 보여준 거예요. 버클리 가는 건 백업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가 총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버클리 안 되면 버클리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루어준 친구라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입학 허가를 받아낸 것인지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장의 무기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체크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크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수업이 짧게 끝나거든요. 그럼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수치를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 더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걸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카운슬하고 만나서, 코치랑 만나서 솔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잘 피력하는 친구가 당연히 저희하고는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자주 만났고 자주 만날 때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도 솔직하게 도와주었고, 그리고 대학 원서를 3, 4년간 함께 완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카메라에 들어가셔서 혹은 UC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프린트하시면 돼요. 13장입니다. 프린트하셔서 뭘 물어보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그때까지 갑자기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 뒤에 4년 뒤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9학년부터 만나 시작했을 때 얘들아 나중에 상장 5개를 크게 적어야 되거든. 그때부터 9학년 들어갈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 상장을 5개는 큰 걸 적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후부터 나중에 막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장이 필요했어요? 아 그럼 그거 할걸. 이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애플리케이션 프린트아웃 하는 거 돈 드는 일 아니기 때문에 커먼 앱과 유스 애플리케이션을 둘 다 애플리케이션을 아예 뽑아 놓으시고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기재하게끔 물어보는지를 같이 파일을 만들어서 저는 그냥 거기를 퍼즐 메꾸듯이 요거 된 것 같다. 야 이번에 또 이거 시험 통과했구나. 그래 그러면 너 여기다가 들어가 상장하는 것 같다. 상장이 5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쭉 나열해서 야 뭘 올릴까? 5개부터 못 골라.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나중에 받지 않고 지금부터 큰 도화지를 메꿔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일찍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대학교는 이제 속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가 뭔가 한 건지 아니고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컨설팅을 받아서 했겠구나라고 느낄 만큼의 라우트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세이도 이제는 잘 보지 않아요. 왜? 학생이 자기가 쓴 에세이가 아니라는 건 첫 번째 줄만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에세이 정말 본인 스스로 쓰게 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앉아서 딱 스모크 커피 하나 앉아놓고 만약에 저한테 저한나 여기 딱 하면 저 한 10명 엑셀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2시간이면. 그만큼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봐야 되고 자기가 장점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고생을 해서 6개월 만에 에세이가 나오면 정말 다 그 에세이 하나하나에 자기의 퍼스널리티가 묻어나는 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대학교는 이제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컨설턴트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압니다. 기억나는 지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세이 우리가 보통 원서 쓰고 애플리케이션 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들어와요. 인터뷰를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인터뷰를 할 때는 보통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시간을 넘게 하는 학교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의문사항이 많아서 너무 희한해서 그게 저희 그 기장의 목표였어요. What the heck? 이라고 하게 만들기. 그래서 그걸 제가 게임 플랜으로 제시했고 또 이 학생이 그걸 정말 잘 저랑 같이 이제 작업에 들어가 준 거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맞아. 인터뷰어가 그 포인트에서 나한테 왜 이러면 이러고 다시 한번 물어봤더라고. 이런 식으로 되게 게임처럼 재밌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생각했던 포인트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굴을 원래 내보내지 않는데 이건 내보내도 괜찮습니다. 제가 5,000불 주고 따온 사진이에요. 농담이고 저희가 너무 기특해서 이 친구한테 회사에서 5,000달러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주면서 너 돈 받았으니까 사진 하나 찍어줘. 농담이고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 5,000불이 나가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한 건지 5만 불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75,000불을 받았어요. 1년에 74,000불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올 장학생으로 MIT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30만 불 정도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뭐 5,000불 뭐 돈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럭셔리한 베딩을 사서 네, 꾸며라 돈을 용상을 하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던 게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데를 해주는 친구를 만나기가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부모님한테 제가 뭐 맘먹는다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과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친구 MIT 붙었다고 3월에 연락 왔을 때 저희 사무실에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갑자기 그낮에. 그래서 학생들 갑자기 공부하다가 다 놀래가지고 으아! 소리 질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버클리도 한 달 뒤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클리 하스는 충분히 가면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어리잖아요. 아직 17살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비즈니스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 MIT도 비즈니스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MIT에서 합격을 하고 학교 비지트를 했을 때 거기서 컴퓨터 애널리틱스하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게 유명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 그것도 하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네가 hardcore 진짜 MBA를 갈 게 아니라면 아직 어리니까 explore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 MIT 가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했고 예일은 딱 가자마자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싫다 이러고 돌아왔어요. 비즈니스 전공이라서 제가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퍼스펙티브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로 저희도 학생들한테 투자라는 걸 하는 거고 학생도 저희한테 투자라는 걸 하는 건데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인베스트먼트 효과가 있었는가 How much did he or his parents invest? 저희가 지금은 비용이 오히려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진짜 딱 5명만 케어하려고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다가 더 얹어서 스페셜 케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6만 불이 넘어가는 굉장히 비싼 비용, 거의 저희 유학생들이 내는 비용하고 맞먹는 비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9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8개월 동안 나눠내신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00불 초반대로 그냥 학원비 내시듯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부담이 별로 없었고 저희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을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받았느냐? 저희가 그 받은 거에서 10%를 장학금으로 돌려주었고요. 학교에서 30만 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끝이 아니겠죠. 학교에 돈 받으려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학생이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아마 환상 불가인
아닐까. 또 이 아이가 받은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제가 한 학생마다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는 걸 하고 제 에너지와 제 뭐 열정을 투자를 하는데 180 터지는 친구가 있고 마이너스 나는 친구가 있고 다행히도 그래도 평타 이상을 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는 굉장히 투자 대비 소득이 아주 좋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의 성공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시작부터 저희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학년 끝나고 그 여름방학에 저희 조카 만나는 집에서 같이 만나서 정말 기억이 나요. 지금도 타코 먹으러 갔었는데 너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I wanna be famous라고 했던 친구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속으로 저거 어떡하냐 저거 이러셨어요. I wanna be famous. 그래서 아니 뭘로 유명해질 거냐. What are you gonna do? I don't know. I want to be famous. 오케이. 그래서 사실 5명 중에 그리 브라이트한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처음 만남이. 그런데 결국 이 친구가 좋은 점은 연락을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는 친구였어요. 저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락을 되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제가 뭘 얘기를 하면 오케이.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먼저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만들어주려는 계획을 제가 세웠어요. 모든 친구들한테 세웁니다. 지금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 너는 이런 점을 부각시키자. 너는 저런 거라고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걸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이라고 해서 굉장히 저랑 같이 콜라보레이트를 잘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이 입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한 개도 없으셨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아는 게 정말 많으셨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전혀 모르는 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합격, 성공, 앞으로 이 아이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알려고 하는 노력의 반비례해서 아이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려고 노력해봤자 엄마만큼 알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모님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따로 선생님 이거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제이슨한테 무조건 모른 척 할게요. 라고 계속 모른 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라고 했는데 그래야 애가 스스로 알아본다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장학금 알아봐. 본인 스스로 다 해결해봐. 하루에도 한두 시간씩 항상 검색해봐. 자기가 하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고요. 약간 저희 부모님하고 비슷해요. 하지 말라고 방해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애가 저랑 같이 MIT에 에세이를 쓰는데 엄마가 자꾸 TV를 크게 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슨 what's that?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드라마 본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나가시면서 아니 애가 에세이를 쓰는데 너 거기서 드라마를 보냐 이러셨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신선했어요. 우리 고3되면 어떻게 되죠? 고3이면 층간소음 때문에 위, 아래, 옆 다 조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드라마를 크게 트시고 아버지는 지나가면서 너는 애가 에세이 쓰냐 이러고 와 이거 너무 괜찮다 라고 해서 그 주제로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즉석에. 왜냐하면 아시안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우리 아이빌리그 학교에서는 진짜 타이거맘들이 그죠? 엄마가 그냥 모든 걸 전폭적으로. 그런데 와 이거 진짜 우리 집 같다. 제가 아빠한테 시험 본다고 아빠가 야 시험이 중요하네. 놀러 가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가. 학교 가야 돼요. 학교가 중요하냐. 일단 놀아야지. 그래 이거 되게 괜찮다. 라고 해서 같이 즉석에서 이제 그 집안 분위기를 설명하면서 그걸로 제가 에세이로 같이 피기거리면서 승화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절차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를 하게 강요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일부러 방해를 하셔서 애가 막 더 약이 올라서 더 하게끔 그렇게 해주신 게 되게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되게 사실 힘든 부분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걸 제가 얘기를 해주면 그걸 잘 듣고 있다가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내가 생각해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인간적으로 이 친구하고 되게 일하는 게 쉬웠어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는데 얘 GPA는 얼마예요? 얘 뭐 SAT는 몇 점이에요? 매우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GPA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SAT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의견을 조율하고 왜 내가 점수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높이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성적 실상을 다 드렸습니다. 당연히 4년 내내 B 한 개도 없이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9학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는 AP를 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Environmental Science, Psychology, 그 다음에 Human Geography 이 세 가지 과목을 신청을 따로 해서 시험만 봤고요.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10학년 때 4과목 했는데 3과목 수업 듣고 한 과목은 또 따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카운슬러가 연락이 왔어요. 엄마한테. 우리 학교 역사상 AP 스칼러 상을 받은 경우가 9학년이 한 번도 없었다. 아시다시피 AP에서는 3개를 통과하고 5개를 통과하고 8개를 통과할 때마다 상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3개를 통과해버리니까 이미 상장이 나와버린 거예요. 9학년 때. 그런데 9학년이 상장을 받는 경우가 이 학교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시상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 필요하냐? 시상 필요 없다라고 해서 학교가 수업장 상장을 받았던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재밌게 여겼다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 상장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대. 그러면 자기가 느끼기에 뭘 느끼죠? 내가 좀 특별한가 보다. 와, 우리 학교에서 9학년 때 상장 받는 경우는 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너는 특별해, 너는 남과는 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었던 것 같아요. 원서를 넣기 전에, 그리고 대학 수업은 당연히 50학점 진행해서 올해 받았고 지금 마지막 학기까지 하면 60학점이 넘어갑니다. 원서를 넣기 한참 전부터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 일 시키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특히 맥도날드에서 일을 왜 할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이 저랑은 스트래티직하게 짜여진 거였어요. 사회학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학에서 뭐 배우죠? 맥도날드화라는 걸 배워요. 맥도날드제이션.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생산 방법이 바로 맥도날드화라는 거예요. 2만 개의 전 세계의 맥도날드가 어디 가나 맛이 똑같거든요. 그거는 굉장한 시스템적인 효율성이 있다는 거죠. 사회학에서 그걸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대체가 된다는 거죠. 굳이 A가 아니어도 B가 아니어도 누구나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인간이 기계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현상을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가 파트타임을 내가 해야 된다고 했더니 어디서 할까? 맥도날드 같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케이. 진짜?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팔뚝 뛰어가면서 프렌치 프라이스를 열심히 튀겼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대학교 가기 훨씬 전부터, 8개월 전부터, 한참 전부터 수업을 들었고요. 시카고 대학에 지원할 때에는 너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페이스톱이라고 하죠. 맥도날드에서 받은 그 급여 받은 거. 그 기록을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고 대학에서 수업을 들어가도 정말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비즈니스는 제일 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일 텐데 내가 한 번도 맨 아래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맥도날드를 통해서 배운 건데 사람은 사람일 뿐 기계로 대체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써서 에세이를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에세이를 써야 돼요? 이런 에세이를 써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과목, 클럽 활동, 근로 경험 이게 에세이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원서 작업 말씀드렸죠. 9학년 때부터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미리 시작했고요.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저한테 먼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터뷰가 되게 재밌었어요. 인터뷰 부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필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시켰는데 그 인터뷰가 이 아이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마다 너는 우리 학교에 안 오면 예일대에 내가 널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넌 어떡할 거니? 난 진짜 예일대에 오고 싶었는데 물론 거짓말인 것 같아. 한번 가보고 안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고 오고 싶었는데 만약에 예일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대학원으로라도 오겠다. 그러면 나는 지금은 빨리 UC에 가서 3학년으로 가서 2년 만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으로 오겠다.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What the hell? What are
타겟 파악한 거 말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러면 시간이 초과되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더 하는 거죠. 나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수업을 들어서 사실은 고등학교 이미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다니고 있고 AP 했고 뭐 했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유닛이 너무 많아서 일시는 3학년으로 지금 진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날 뽑아주지 않는다면 빨리 학부를 졸업해서 2년 만에 다시 내가 예일대 대학원으로 오겠다라고 MIT도 예일도 그렇게 트레이닝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일매일 똑같은 인터뷰를 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고 한 번 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게 되었던 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적 다 중요하고 하지만 SAT 말씀드리면 SAT 학원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SAT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선생님 책임질 거야? 그래서 네, 책임질게요.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나왔는지. 이 친구 그냥 봐도 천여배가 나와요. 그랬더니 어떡하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시니까 1510 나왔더라고요. 1510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이슨 너 이거 스스로 올려볼래? 아니면 학원 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자기가 혼자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자료 많이 보내주고 틀린 거 설명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틀린지 분석해주고 해서 자기 스스로 같이 저와 함께 노력해서 다른 SAT 학원 같은 거 가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1580까지 올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자랑할 만큼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혹은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개입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면 근데 제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해서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이비리그를 보낼 거예요. 8학년 때 고학년 학생들 만나서 아직까지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끌어봐 주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혹시 못 가면 어쩔 수 없이 3학년으로 UCL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